고려거란전기 겨울에 내리는 단비의 저자 길짝이 쓰고 역사 스페셜 평화전쟁 1019 방송작가 박작이 읽어드립니다. 길짝 박작의 역사 썰기, 오늘은 소손령의 침공에 대해서 썰어봅니다. 993년 5월 고려 궁궐, 고려에는 제6대 왕 성종이 즉위해 있었습니다. 고려 성종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 한국사에서 손꼽히는 명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고려사 저료에서는 타고난 기품이 엄정하면서도 인품이 관대했다. 현명한 사람들을 등용하여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백성들을 성심으로 돌봤다. 그의 정치에는 볼만한 것이 있었다. 라고 성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종은 국가체제를 정비하여 고려의 기틀을 잡은 왕이기도 한데요. 고려 군사 방어 전략에서부터 현재도 사용되는 지방 단위인 도를 만든 사람도 성종입니다. 또 성종은 유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고려의 정치를 선진화했는데요. 모자와 같은 복식 체계가 제도화되기도 합니다. 다시 993년 5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북쪽 국경에서 다급한 보고가 들어오는데요. 서북면의 여진족들이 말하기를 거란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고려를 침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려 조정은 여진족의 보고가 속임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거란의 직접적인 지배력은 요동성, 즉 거란의 동경까지였습니다. 거란 동경과 고려의 대령강 사이에는 여러 부족의 여진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거란군이 고려를 공격하려면 먼저 이 지역을 직접적으로 지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거란군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첩보가 계속되더니 마침내 8월 거란의 군사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보고가 들어옵니다. 무리하다고 판단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전국의 군사들을 소집하라! 고려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성종은 시중 박양유를 상군사로, 내사시랑 서희를 중군사로, 문화시랑 최량을 하군사로 삼아 안북부, 지금의 평안북도 안주로 보내 거란군을 막게 합니다. 그리고 성종 역시 그들과 함께 전장으로 향합니다. 지금 적이 침입하여 나라를 어지럽히니 짐이 직접 군대를 인솔하여 물리칠 것이다. 강한 외적이 침입했을 때 왕이 그에 맞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조선의 선조 그리고 인조처럼 실제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더구나 당시 거란군은 동아시아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불과 수년 전에 송나라 군대를 대패시켰고 송나라 태종을 포로로 잡을 뻔했었죠. 거란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어야 한다는 걸 성종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니 성종은 진정 솔선수범하는 훌륭한 왕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중군사 서희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대범한 인물 중 하나였던 서희는 942년 경기도 이천에서 재상 서필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안 배경도 좋았지만 19살에 과거에 급제할 만큼 천재였는데요. 그 후 승진을 거듭 송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기도 하고 983년에는 병간어사라는 지금의 국방부 장관과 같은 자리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10년 뒤 소손령이 침공하자 군대를 이끌고 안북부에 주둔했던 것이죠. 당시 고려의 선봉군은 급사 중 윤서안이 이끌었는데 대령강을 넘어 봉산군까지 나아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란군에 패하고 맙니다. 이 소식에 성종은 일단 안북부에서 서경으로 물러나고 반대로 서희는 군대를 이끌고 봉산군으로 향합니다. 선봉군이 패한 상황에서도 거란군과 야전에서 승부를 보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란군의 움직임이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초전에 승전을 거두었으니 파죽지서로 밀고 올 만도 한데 소손령이 이끄는 거란군은 매우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대령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간에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소손령이 먼저 서희에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고구려의 영토를 모두 차지하였는데 너희가 우리의 국경을 침범했기에 내가 와서 토벌한다. 그저 위협에 지나지 않는 말이라 서희도 따로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서희가 반응이 없자 소손령이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였는데도 너희가 아직 귀순하지 아니하니 소탕하기로 결정하였다. 지체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남아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구구절절 위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인은 전반적인 정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거란과 송나라는 대치 중이었고 거란은 요동을 모두 평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란군이 더 이상 남아하는 것은 무리다. 그렇다면 화친을 시도할 수 있다. 서인은 성종에게 이같이 보고하고 성종은 감찰사원 이몽전을 즉시 거란 진영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소선영이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입니다. 이몽전이 거란 진영에 닿기도 전에 또 한 번 편지를 띄웁니다. 우리 80만 군사가 이르렀다. 만일 강을 건너와 항복하지 않으면 모조리 무찔러 섬멸할 것이다. 속히 와서 항복하라. 이 편지에는 매우 재미있는 정보 2가지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80만 군사. 80만 명이라면 이렇게 말로만 위협할 것이 아니라 일단 밀어붙였겠죠. 거란군의 출정에는 3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먼저 황제가 직접 원정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국가에 가용한 전 병력을 동원합니다. 황제 대신 최고사령관인 도통이 출정하는 경우 약 15만 명 정도의 병사가 동원됩니다. 마지막으로 도통도 보내지 않을 때는 기병 약 6만 명을 보내는데 이때는 적의 영토에 깊이 쳐들어가거나 성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기본 전술입니다. 소선영의 침공은 3번째와 같은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80만 병사라니 소선영의 허풍을 아주 세게 친 것이었죠.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정보는 바로 강입니다. 소선영이 지칭한 강은 청천강이나 대령강으로 생각됩니다. 때는 음력 10월이었고 양력으로는 11월경으로 청천강과 대령강에는 아직 얼음이 얼지 않았을 때입니다. 고구려가 수나라의 군대를 크게 격파한 살수대첩인데요. 얼지 않은 강을 건넌다는 것은 적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기 쉬운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렇듯 고려의 강은 아주 기가 막힌 자연 방어선이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강 주위로 안북부, 안수진, 안용진, 태주, 연주, 박주 등의 성을 쌓아서 2중, 3중의 방어선을 구축해 놓은 데다 고려의 주력군까지 주둔해 있었으니 거란군이 강을 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소선영이 고려군에게 강을 건너오라고 한 것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때마침 이몽전이 소선영의 진영에 도착합니다. 너희 나라가 백성을 돌보지 않으므로 내가 하늘을 대신해 벌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니 빨리 와서 항복하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전쟁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몽전이 돌아오자 조정에서는 대책회의가 열리는데요. 신하들은 2가지 의견을 내놓습니다. 성상께서는 개경으로 돌아가시고 중신들에게 명하여 군사를 이끌고 항복을 빌게 하소서. 이른바 항복론이었습니다. 서경 이북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자비령을 국경선으로 정하소서. 이른바 할지론이었습니다. 신하들이 항복하거나 영토를 떼어주자는 의견을 내놓다니 이게 무슨 개벽다구 같은 소리냐고요. 80만 허풍이야 그렇다 치고 아군의 선봉대가 패한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선봉대는 군사들 중에 가려 뽑은 사람들로서 한 명 한 명이 일당백의 정예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고려 야전군 전력의 80%는 차지했을 겁니다. 현재의 인물을 예로 들면 선봉대는 이만기, 강호동, 김동현, 정찬성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그런 군사들이 패했으니 고려의 임금과 신하들이 느끼는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이들이 야전에서 패했으니 앞으로도 야전에서 거란군을 이길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불과 몇 년 전 송나라가 전력을 다했음에도 거란군에 연이어 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송나라보다 국력이 더 작은 고려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강물이 얼어붙으면 대령강이나 청천강 등은 더 이상 방어선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강물이 얼어붙으면 소선영의 주장대로 80만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수만의 기병대가 들이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복은 불가했으니 남은 선택지는 영토를 떼어주는 할지론이었습니다.
성종은 이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후대에 두고두고 성종이 욕을 먹는 이유인데요. 성종을 위한 변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성종이 새로운 방어선으로 정한 곳은 자비령입니다. 고려시대에 이장용이라는 관리가 남긴 시를 한번 볼까요? 자비령 넘는 길은 18번 꺾이는데 장검 하나 들고 지켜서면 1만 군사를 막을 수 있다네. 그러니까 자비령은 소위 한 명이 10,000명을 막아설 수 있는 지형이었습니다. 유리한 지형까지 방어선을 후퇴시킨 것으로 나름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성종은 이 명령을 정군에 하달하고 서경을 비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경의 곡식 창고를 개방하고 백성들이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라. 그럼에도 곡식이 많이 남자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적의 군량미로 사용되지 않도록 모두 대동강에 던져버려라. 그런데 그때 성종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그 변수는 한 사람, 바로 서희였습니다. 역사 자세히 썰기! 소선영이 고려를 침공할 당시 거란에는 6대 황제 성종이 즉위해 있었습니다. 고려 성종과 한글 발음은 같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은 거란 성종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승천 황태후입니다. 승천 황태후의 이름은 소작이며 소태후로도 불립니다. 승천 황태후는 병약했던 남편 경종과 아들 성종을 대신해 970년대부터 1009년까지 거란을 실질적으로 통치합니다.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사방으로 영토를 넓혀 거란의 중흥기를 연 사람 역시 승천 황태후였습니다.